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OBS 초대석의 홍원기입니다. 최고의 리더십은 현장에서 나온다라고 말하는 분이 있습니다. 현장에서 청년들과 소통을 하면서 그들의 목소리를 담아서 이 정부의 정책에 반영하고자 애쓰는 분인데요. OBS 초대석 오늘은 대통령 직속 청년위원회 신용한 위원장 모시고 청년 취업과 일자리 문제 또 창업에 대해서도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GL 인베스트먼트 대표이사, 청년 창업 멘토링 협회 총회장, 제1기 청년위원회 일자리 창출 분과위원장을 거쳐 청년위원회 위원장에 오른 신용한 위원장. 청년 현실에 대한 심층적 이해를 바탕으로 청년 곁에 다가가 소통하고 청년들이 원하는 눈높이 정책을 기획, 조정, 평가하는 일을 하기 위해 2013년 7월 대통령 직속으로 설립된 청년위원회. 건강한 청년 일자리와 창업 환경을 조성하고 청년 아르바이트, 청년 주거 등 청년들의 생활 환경 개선과 지역 청년, 취업 취약계층 등에게 청년 진로와 취업 지원을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 신용한 청년위원회 위원장에게 청년 세대가 다양한 꿈과 재능 발휘를 위해 나아갈 길은 무엇인지 들어봅니다. 네, 대통령 직속 청년위원회 신용한 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바쁘신 중에 이렇게 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작년 10월 제2기 청년위원회가 출범하면서 청년위원회 위원장직에 오르셨습니다. 예, 예. 이제 한 7개월 정도가 흘렀는데요. 예. 지난 7개월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정말 정신없이 갔는데요. 예. 우리 진행자님 혹시 예. 지장, 맹장, 덕장, 용장 수많은 리더십 가운데 최고의 리더십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아, 덕장이 아닐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현장이 답이랍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래서 저희가 청년과의 현장 소통을 예. 강화하는 취지에서 출범을 했는데 네. 청년의 현장 문제 가운데서 가장 지금 심각하고 치열하게 대두되어 있는 문제들이 예. 청년 일자리 문제입니다. 예. 특히 청년의 취업, 또 창업, 또 새로운 일자리 창출하는 문제들이 이제 가장 큰 문제로 올라와 있어서 네. 저희 청년위원회도 청년 현장에서 치열하게 고뇌에 찬 우리 청년들이 일자리, 특히 이제 취업 문제에 있어서 자기 능력껏 취업할 예. 수 있도록 가장 많은 활동을 할애하고 있는 게 사실이고요. 예. 그리고 창업이 모든 것의 대안이 될 수는 없지만 창업을 통해서 새로운 청년들이 기획형 창업을 통해서 온 나라를 다 먹여 살릴 수 있다는 그런 네. 각오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예. 같이 노력을 해왔습니다. 예. 대표적으로 이제 취업 가운데서는 스펙을 초월해서 능력 위주로 뽑아 주십시오라고 각계 호소도 드리고 또 청년들에게 이제는 스펙이 아니라 진정한 자기가 무엇이다라고 하는 그 능력 위주로 쌓아나가는 게 더 좋겠다라고 많이 계도도 하고 네. 또 제도적으로 그런 것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가 열심히 호소도 드리고 있고요. 예. 창업에 있어서는 생활 속 창조경제, 즉 창조경제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어렵게 생각합니다. 네. 왜냐하면 IT, ICT 쪽에 많이 생각이 굳어져 있는데 네. 그런 쪽의 종사자분들이 전 국민 가운데서 약 5.2% 정도에 머물다 보니 나머지 부분들이 나에게는 너무나 먼 그런 느낌으로 있는 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와닿지가 않는. 예. 예. 그래서 생활 속에서 누구나 쉽게 창조경제를 실현할 수 있다라는 차원에서 청년 장사꾼 프로젝트를 저희가 예. 론칭을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일산의 원마운트, 수원의 영동시장에서 청년들을 위해서 사회공헌 차원에서 네. 점포도 내주고 하셔서 영원 프로젝트라는 것도 저희가 예. 하고 있고 또 좀 더 말씀드리겠지만 캠퍼스 내 푸드트럭 그리고 기타 창업 환경 개선, 제도 개선을 위해서 같이 유관 부처들과 협력하고 또 현장에서 나오는 많은 목소리들, 건의사항들을 반영해서 네. 저희가 정책적으로 승화될 수 있도록 예. 부처들과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뭐 청년위원회 위원장이셔서 그런지 진짜 청년, 기백에 찬 청년 한 분이 말씀을 하신 감사합니다.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예. 말씀만 들어도 기가 이렇게 느껴지는데요. 사실 청년위원회, 일반인들은 좀 낯선 개념일 수도 있거든요. 예전에 정부에서는 이런 게 없었잖아요. 예, 기존에는 없었습니다. 예, 이게 생기게 된 배경, 그리고 하는 일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죠. 지금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네. 수없이 대두되는 지금 청년 문제, 그 가운데서 특히 이제 일자리 문제 많이 대두돼 있고 한데 가장 심각하죠. 청년 지금 취업 이런 문제가. 것들을 총괄적으로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기구가 기존에 없었습니다. 네.
그래서 2013년 7월에 청년의 목소리, 예. 청년과의 소통을 목적으로 대통령 직속 청년위원회가 출범이 됐는데 네. 그 가운데서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청년 일자리 문제, 예. 특히 청년 발등에 떨어져 있는 일자리나 취업 창업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그 어떤 소통 노력을 저희가 기울인다 하더라도 예. 예를 들어 일시적 이벤트라든지 네. 어떤 그 보여주기 위한 쇼에 그칠 수 있다는 비판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속성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예, 거죠. 예. 그래서 근본적으로 청년들이 가장 현장에서 절실하게 해결되기 원하는 그런 문제 위주로 소통을 하자라고 해서 제가 현장에서 청년 일자리, 취업, 예. 창업 등 현안 문제 위주로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현장이 답이다라고 말씀하시고 현장에서 청년들을 직접 만나서 소통하면서 그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잖아요. 예, 예. 요즘 청년들의 가장 큰 고민, 그들이 좌절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청년들을 만나봤을 때 어떤 반응들이 나오는 겁니까? 역시 뭐 여러 가지 그 대표적인 목소리들이 있지만 예. 뭐니 해도 일자리, 우리가 원하는 양질의 또 청년들이 가고 싶어하는 그런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달라라는 네. 요구가 현장에서는 가장 크고요. 그다음에 청년들을 둘러싼 옛날에는 80년대, 90년대 어떤 대의적인 측면이 강했다고 하면 네. 요즘은 실리적인 내 생활 주변에 있는 청년을 둘러싼 복지 문제, 예를 들자면 등록금이라든지 예. 주거, 원룸 문제, 기숙사 문제 이런 생활 속에 있는 부분이 개선되기를 바라는 목소리들, 그다음에 예를 들어 대학원생 권리장전 작년 10월에 저희가 발표를 하고 했듯이 예. 학업 공동체, 학문 공동체 간에 더 나은 진전된 같이 학문을 발전시킬 수 있는 같은 주체로서 인정받고 대학의 학문 풍토를 더 잘 만들기 위한 학교 같으면 이제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근로에 있어서 알바, 인턴 부분 이런 비정규적인 부분들이 많은데 예. 좀 더 나은 일자리들, 네. 정규직이라든지 또는 알바라고 하더라도 정당하게 대우를 받는 이런 목소리가 현장에선 많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가장 힘들어하는 것이 진짜 마음에 드는 내 직장을 얻는 것, 그것이고 그만큼 일자리를 얻는 환경이 마련이 되어 있지 않다, 조성이 되어 있지 않다라는 얘기인데, 그렇다면 지금 3월 통계청 발표에 의하면 현재 청년 실업률이 한 10.7% 정도인데 네. 사실 통계적인 여러 가지 뭐 오류도 있고 예, 사실 잡히지 않는 그런 실업률도 훨씬 높은 상황이 아닐까, 높지 예, 않을까, 예. 자발적 실업을 포함해서 네, 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심각한데, 네. 그렇다면 왜 청년 실업이 이렇게 심각한지, 근본적인 문제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우선 조금 그 이야기 각도를 달리해서요. 네. 우리 진행자님, 청년이 어디부터 어디까지가 과연 청년인가에 그 대해서 개념도 혹시 중요하겠네요. 생각해 보셨나요? 글쎄요. 대학 졸업 또는 대학에 예. 다니면서 취업을 목표로 하면서 한 연령대로 따지면 한 30대 예, 초중반 정도까지가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진행자님 청년이시죠?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럼 전 아닌데요, 제 생각이랑은. 지금 진행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듯이 예. 우리 대한민국에 예. 청년에 대한 일반적인 획일화된 기준 자체가 없습니다. 그러네요. 예를 들어 저희 대통령 직속 청년위원회에서 개념 규정하는 정책 대상으로서의 청년은 19세에서 39세입니다. 네. 저희가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고용통계 상의 청년은 만 15세에서 29세까지입니다. 아, 차이가 OECD는 있네요. 대체로 만 15세에서 약 24세까지를 기준으로 하고 있고요. 정당을 보니까 45세, 만 45세를 하고 있는 정당도 있고 만 43세를 대상으로 삼고 있는 정당도 있습니다. 네. 즉 뒤집어 보면 청년이라고 하는 대상을 놓고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만큼 다양하고 처한 현실도 각기 다르고 예. 어렵다는 거죠. 정부 부처에 보시면 네. 17개 그 부처 중에 거의 다 일을 대상으로 업무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아마 여성가족부가 대상을 놓고 하고 있듯이 예. 저희 청년위원회도 청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그 청년이 처한 현실이나 환경이나 기준에 성장해온 히스토리 같은 것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네. 굉장히 어려운 면이 있고요. 그래서 여하튼 정책 대상으로는 약 19세에서 39세를 삼고 있는데 예. 여기에서 그 어려움의 그 포인트가 또 보이잖아요. 39세는 네. 19세에 엄마 아빠가 되기도 하잖아요. 그러네요. 결혼을 같은 일찍 했으면 그럴 수도 청년 있습니다. 바운더리에 있는 예. 거죠. 그래서 이건 제가 뭐 하소연이라고 할지 모르지만 그만큼 바운더리가 넓어졌다는 뜻은 정책을 펴기가 쉽지 않다. 또 예. 처한 현실이 그만큼 어렵다라고 이제 볼 수 있겠고요. 예. 좀 전에 이제 고용 문제 말씀해 주셨는데 네.
지난 이제 2월 달에 11.1%로 실업률이 가장 사상 최악의 높았었죠? 예. 수치를 기록했고 3월 말 기준으로 약 10.7%를 기록했습니다. 청년, 아까 말씀드린 고용 통계 잡는 청년 15세에서 만 29세 사이 청년이 네. 약 955만 명 정도가 있습니다. 그중에 약 450만 명이 학생입니다. 그러니 저희는 약 46, 7% 정도는 이제 학생으로 있는 네. 거고 사실상 나머지 이제 청년들이 이제 고용과 실업 부분이 이제 대두가 되고 있죠. 예.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취업률 또한 어렵지만 2013년 39.7%를 맨 바닥으로 해서 서서히 올라오고는 있습니다. 예. 또한 한 가지 우리 청년들에게 고맙기도 하고 긍정적인 현상은 노동시장, 고용시장에 진출하려고 노력하는 청년 숫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즉 자발적 실업으로 아예 구직을 포기한 그런 사람들 숫자가 줄어들고 이 있다는 어려운 말씀이죠. 환경 속에서 줄고 있습니다. 네. 그 부분은 아주 긍정적인 측면이지만 2월 달에 11.1%라는 수치는 예. 대규모 대학을 졸업해서 졸업생들이 나오는 그 달임을 감안하더라도 예. 저희가 너무나 집중적으로 와치하고 대안을 모색해야 되는 엄청난 수치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도 굉장히 어렵게 보고 있는데 그 가장 큰 요인들은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겠지만 크게 세 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산업 구조적인 측면, 즉 전통의 제조업을 바탕으로 했던 그 제조업 경쟁력을 바탕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했던 저희 산업 구조가 이 더 이상 대규모 고용을 수반하지 못하는 예. 문제들이 있고요. 예. 그다음에 여전히 70.9%에 달하는 대학 진학률로부터 비롯되는 사회와 자기 자신의 눈높이 차이에 예. 따른 미스매칭의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가장 현실적으로 개개인에게 중요한 처우 문제,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 비정규직 등의 차이에 의한 현실적 처우 갭의 차이에 의해서 쉽게 눈높이를 낮추거나 다른 쪽으로 방향 전환을 하지 못하는 이 현실, 이런 부분이 가장 크게 대두된 문제인 것 같습니다. 2번과 3번이 좀 연동되어 있는 그런 예, 얘기네요. 예, 예. 뭐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듣다 보니까 어떤 기준으로도 이제 청년이 아니군요. 청년이시죠. 그런가요? 예. 이 나라 걱정하시면서 청년을 위해서 가장 고민 많이 하시는 진행자님이 최고의 청년이십니다. 알겠습니다. 보통 이제 청년들이 취업을 준비한다 할 때, 취업 준비생들이 할 때 그 기간을 대학에서 보내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예. 과거에는 대학이 상아탑이다 이런 얘기를 뭐 했지만 이제는 뭐 취업을 준비하기 위한 스펙탑이다 예. 이렇게 얘기가 뭐 바뀐 것이 사실입니다.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저런 스펙을 쌓으려고 학생들은 안간힘을 쓰지만 정작 기업에서는 과도한 스펙은 오히려 필요로 하지 않는다. 예. 이런 얘기들을 하거든요. 예. 그런데 학생들 입장에선 과연 그럴까? 현실적으로는 토익 점수 높은 사람이 들어갔는데 예. 과연 이게 어떤 얘기인지 정말 능력 중심의 채용이 현실화될 수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연일 많은 언론들에서 보도해주고 계시지만 네. 5대 스펙이다, 7대 스펙이다를 넘어서 이제 성형도 스펙이다, 뭐 9대 스펙까지 이렇게 그렇죠. 나오는 암울한 현실에 대해서 많은 지적을 해주고 계십니다. 제가 청년 현장에서 이 고용 현장에서 보면 이 똑같은 문제를 놓고 구직을 하고 있는 우리 청년들은 이게 네. 불필요한 스펙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고 거꾸로 구인을 하고 있는 기업 입장에서는 이건 반드시 필요한 직무 역량이다. 아.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네. 같은 현상을 놓고 바라보는 어프로치하는 각도가 접근점이 너무나 다른 거죠. 인식 차이가 너무나 현격한 경우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어떤 스펙이나 항목이 좀 그런 예를 인식 들어서 차이가 지금 나는 이제 건가요?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건 뭐 네.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지만 예. 최근에 이제 예를 들어 유의미한 변화 중에서 그걸 예를 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은데 네. 없어졌습니다만 예를 들어 모 항공사에서 승무원을 채용하는데 사진 붙이는 난을 없앴습니다. 네. 이게 작은 변화 같지만 그동안 저희가 오랜 시간 쌓여온 관행으로 본다 그러면 굉장히 큰 변화죠. 예. 이제 이런 것들이 회사에서는 한동안은 그런 것들을 꼭 필요한 영역이라고도 생각을 했던 것이고 이 구직을 하는 쪽에서는 그건 불필요하다 했는데 결국은 이제 불필요한 걸로 해서 없앴습니다. 네. 작년도에 굉장히 큰 변화죠. 예. 근데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가 하고 봤을 때 가장 첫 번째로는 우리가 원하는, 우리가 뽑고자 하는 사람의 직무 능력이 뭐다라는 네. 것들을 세세하게 적시한 경우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아. 그러다 보니 준비하는 입장에서 이것도 해야 될 것 같고 이것도 해야 될 것 같고 예를 들어서 스펙 초월 뭐 새로운 방식의 채용이다 하니까
어디 외국에 나가서 무슨 봉사활동도 해야 될 것 같고 막 또 다른 측면들이 생기는 거죠. 네, 불안하니까 이것저것 다 쌓아놓고 그렇죠. 보는 거죠. 그러다 보니 청년들 입장에서는 서류상의 내용만 바뀌었을 뿐 이건 또 다른 새로운 스펙 아니냐, 새로운 기준으로 예. 생기는 것들이 새로운 스펙 아니냐 이렇게 인식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 작년도, 저작년도 계속해서 저희 대통령 직속 청년위원회에서 33개 대기업, 공기업들과 스펙 초월 인재 채용 MOU를 체결했습니다. 예. 즉 소위 속칭 느가부지 뭐하시노로 대별되는 예. 불필요한 스펙들 더 이상 요구하지 말아주시고 네. 꼭 필요한 직무 역량이 있다고 한다면 예. 그런 부분들을 아주 세세하게 네. 적시를 해주십시오. 예를 들어 연봉 얼마, 주 며칠 근무, 몇 시간 근무 이런 일을 구체적으로 뭐 함. 이런 식으로만 하지 예. 마시고 네. 조금 더 세부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인재상은 어떠한 인재상이고 필수 불가결하게 어떤 요소들은 반드시 갖추어져 있어야만 하고 네. 이 일의 강점 요소는 어떤 것들이 있다. 이런 것들을 해달라고 지난 1월 말에 30대 기업의 인사 담당자님들 다 저희가 모셔서 예. 간절히 호소드렸습니다. 네. 불필요한 스펙 마시고 꼭 반드시 필요한 직무 역량을 완전히 오픈해 주시고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청년들이 제대로 준비할 수 있게 해달라. 예.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고 그동안 관행이 굉장히 오랫동안 예. 쌓였을 텐데 바로 현장에 반영이 되기는 좀 어려울 수도 바로 있을 텐데요. 되지는 않고 쉽진 네. 않지만 지금 저희랑 33개 기관이 이제 MOU를 체결하기도 했고 앞으로 그런 부분들이 점점 확산되어 나가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D그룹은 학점란을 없앴습니다. 네. 그리고 학교란을 없애는 그런 그룹들도 있습니다. 그랬더니 네. 놀라운 변화가 생긴 게 수도권 대학과 지방 대학의 비율이 약 반반이 아하. 뽑혔다라는 실험이 아니라 요번 예, 채용 결과. 인재 채용에서 그런 결과가 나온 것도 있었습니다. 제가 현장에 청년들에게 당부드리고 있는 것은 믿어라. 뭘 믿느냐? 기업들은 생존 문제가 걸려 있습니다. 네. 글로벌 경쟁력 문제가 걸려 있습니다. 시간은 걸리고 다소 당장 내가 구직을 하는 입장에서는 좀 조급하고 당장 자기와 안 맞는 면이 있을지는 모르지만 시간을 늘어뜨려서 본다면 궁극적으로 본다면 기업들은 반드시 능력 위주로 채용할 거다. 네.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해야 되니까요. 기업은 흥망성쇠가 의외로 짧습니다. 예. 빨리 떴다 빨리 지기도 합니다. 그걸 뻔히 잘 알고 있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반드시 직무 역량 위주로 뽑을 것이다. 그거는 네. 우리가 믿고 가자. 예. 그렇다면 거꾸로 우리가 몇 대 스펙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란 무엇이냐, 내가 무엇이 준비됐느냐, 나의 킬러 스킬, 킬러 컨텐츠, 나의 킬러 애플리케이션이 뭐냐를 내가 강조하는 게 더 빠르겠다. 네.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삼성의 기준이 있고 현대차의 기준이 있고 LG, SK 다 기준이 다른데 이거 맞추고 이걸 다 어떻게 하겠느냐. 그것보다는 본질적으로 자기 자신이 준비된 건 뭐다라는 그 킬러 포인트를, 킬링 포인트를 예. 찾아가는 게 더 빠른 길 아니겠냐라고 제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는 능력 중심의 채용으로 좀 분위기를 바꿔보자라는 의미에서 국가 직무 능력 표준 NCS를 기반으로 한 채용에 좀 많이 네. 홍보를 하고 그쪽으로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청년위에서도 이 능력 중심 채용 문화 확산을 위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노력하신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나요? 아까 이제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예. 17개, 16개에서 33개 대기업, 공기업들과 함께 스펙 초월 능력 중심의 인재 채용 MOU를 체결하고 네. 그 뒤에 저희 2030 정책 참여단들이 진짜 그 MOU 내용대로 하고 있는지 열심히 저희가 들여다보고 있죠. 예. 현장 조사 등등을 통해서 열심히 같이 노력을 하고 있고 작년도에 이제 10개 도시를 순회하면서 직접적인 정보 제공 같은 것들이 좀 어려운 지역 위주로 어려운 네. 지역의 청년 대학생들 위주로 예, 현장을 예. 찾아가서 스펙 초월 인재 채용에 대해서 설명회를 해왔고요. 각 기업의 인사 담당자 분들을 모시고 직접 가서 그렇게 했고 올해도 이제 4곳에 정부에서 상대적으로 수혜를 덜 받는 지역 위주로 해서 직접적인 그런 설명들을 하고 있고요. NCS의 경우에는 내셔널 컴피턴시 스탠다드 예. 그 직무 능력, 산업 현장에서 요구하는 직무 능력 위주로 교육 과정이 재편돼 있고 그에 따라서 산업체에서는 뽑아서 즉시 전력감으로 바로 이렇게 현장에 투입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이제 시스템인데 약 19,000개의 회사들에게 적용을 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고 예. 중소기업 위주로 왔는데 이제 대기업까지 그 부분을 확대해서 정부에서 이제 시행을 하려고 하고 그만큼 숙련도를 높이는 기간을 줄일 수 있어서 예, 효율적인 그렇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70.9%에 달하는 네. 높은 대학 진학률이 있지만 예. 그보다
일을 먼저 하고 일과 학습을 병행하면서 나중에 학위도 따기도 하고 우리가 많이 그 고용에 있어서 선례로 삼는 독일이라든지 스웨덴이라든지 예. 이런 선례에서 보듯이 일찍 자기 진로를 정해서 산업 현장에 가기도 하고 그에 따라서 일과 능력 그에 따른 보상 체계가 일원화가 된다고 한다면 예. 저희가 굳이 모두 다 같이 출발해서 모두가 대학을 향해서 가는 이런 시스템들은 조금 바뀔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군요. 인터뷰하신 내용을 보면 실패도 스펙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네. 근데 요즘 취업하는 취업 준비자 입장에서는 취업에 있어서 실패가 실패지 왜 그게 스펙이냐 예.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아프니까 청춘이다. 아프면 아픈 거지 네. 왜 그게 네. 그런 말로 보상이 무엇이 되느냐 이렇게 네.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가 그 뭐 훌륭하신 그 작가님을 뭐 폄훼하거나 이런 건 예. 전혀 아니고요. 예. 저는 솔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희 대한민국이 지난 5, 6년, 6, 7년 넘도록 힐링이 대세를 이뤄왔습니다. 예. 그리고 많은 멘토링 프로그램들이 대세를 이뤄왔습니다. 그런데 그 힐링의 끝이 무엇인가를 현장에서 봤을 때 많은 청년들이 힐링 그래 아프지 괜찮아 할 때는 위로받고 격려받는 느낌이었지만 과연 그 끝은 무엇이었느냐. 예. 상당수가 공허함으로 남는다는 아. 이야기를 저에게 많이 전해왔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시대가 궁극적으로 필요한 것은 솔루션화, 솔루션적인 사고에서 내가 결정을 내리고 액션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것이 맞지 않는가라는 네. 생각들을 많이 했습니다. 예. 그런 가운데서 청년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실패에 대한 부분들이죠. 창업 같은 경우는 더더군다나 그렇죠. 취업도 마찬가지지만 창업 같은 경우는 실패에 따른 뭐 여러 사회적 파장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다 고민인데 제가 이제 실패도 스펙이라고 했더니 이제 잘못 이해를 하고 현장에서 저에게 청년이 이렇게 직접적으로 질문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실패도 강요하시네요. 근데 그 뜻이 아니라 제가 실패도 스펙이다라고 강조한 건 우리 사회에 던진 메시지입니다. 실패도 굉장히 소중한 자산일 수 있다. 예. 그 경험을 통해 생긴 부분을 과감히 버리지 말자. 그래서 아직 제가 어떤 법제화하거나 하지 못했지만 아이디어로 가다듬고 건의드리려고 우리 정부 정책당국하고 협의하려고 하는 것들 중에는 예를 들어서 창업을 했다가 실패를 했다라고 한다면 장점으로 본다면 그 누구보다 도전은 했다는 의미죠.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정부 공기업부터라도 사람을 선발할 때 일정 포션을 실패자들을 위해서 좀 남겨뒀다가 그 TO를 만들어 준다든지 네. 아니면 자소서 같은 데에다가 너 몇 번 어떻게 실패했니를 구체적으로 한번 진술해서 그거에 있어서 구체성이 있고 검증이 되는 경우라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가점을 줘서 선발할 수 있게 한다든지 예. 이런 우리 사회가 실패자에 대해서 낙인을 찍어서 버릴 것이 아니라 넓은 마음으로 실패를 소중한 사회적 자산으로 받아들여서 그런 도전하는 청년들에게 기회를 주자는 의미에서 제가 사회에 던지는 메시지입니다. 실패도 스펙입니다. 예. 오히려 한 번의 실패 경험이 그 누구보다도 그 분야에 대해서 값진 경험을 얻었고 향후에 더 잘할 수 있는 어떤 원천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 개인에게 제가 절대로 너 뭐 실패를 강요한다 이런 차원이 전혀 아닙니다. 실리콘밸리 같은 경우도 정말 성공하는 비율은 0.02%도 안 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계속해서 국가가 지원을 또 해주고요. 예. 자, 우리 시스템도 좀 그렇게 보듬어주고 안아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뭐 청년들 요즘 3포 세대, 5포 세대 이런 말 하잖아요. 네. 3가지, 5가지를 포기하고 그런데 정부가 이제 이들을 좀 끌어안아주고 말씀하신 것처럼 정책적인 차원에서 우리 청년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기존의 일자리를 좀 나누는 방법 아니면 새로운 일자리를 완전히 만드는 방법 어떤 쪽으로 좀 가는 게 맞다고 보시는지요? 예, 지금 뭐 말씀해 주신 대로 정말 가슴 먹먹한 예. 이야기들이죠. 취업이 늦어지니까 돈을 버는 시기가 늦어지니까 당연히 이제 결혼에 대한 것도 굉장히 큰 고민으로 다가오고 예. 주거에 대한 부분들 당연히 큰 고민으로 다가오고 또 그에 따라서 이제 결혼 늦어지고 또 출산이 느려지고 그에 따라서 이미 사회적으로 합계 출산율이 1.1 두 분이 결혼해서 1.13명 수준으로 이제 거의 최저 수준으로 떨어지고 하는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청년들과 현장에서 정책을 가지고 소통하는 저로서 정말 가슴 답답하고 또 먹먹하기도 합니다.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일단은 저희 국가 단위에서 정부 단위에서부터 먼저 사실은 이제 청년들이 선호할 만한 일자리, 청년들이 진짜 갈 만한 일자리 예를 들자면 이제 양질의 서비스업
지금 아시다시피 서비스업의 고용 창출 여력이 제조업의 2배를 넘어간 지가 오래됐고요. 예. 대한민국에 제가 현장에서 많이 질문합니다. 산업 구조적으로 지금 서비스업의 종사자가 이미 저희가 70%가 됐고 제조업이 약 16.7%로 이미 구성이 완전히 바뀌어져 있습니다. 네. 그렇다 그러면 청년들이 원할 만한 양질의 서비스 일자리, 예를 들어 핀테크 등의 금융에 대한 것들, 첨단 크라우딩 펀딩에 대한 거, 헬스케어 부문들, 그다음에 첨단 마이스 산업 등등의 그런 일자리들을 많이 만들어내는 노력들을 정부 단위에서 당연히 해야 되겠고, 예. 그다음에 기존의 일자리라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 대기업에서 중소기업 이런 상생 프로그램들을 널리 단순히 어떤 공정위 같은 데서 예를 들어서 독과점이나 또 어떤 이익을 편취했을 때 푸시하고 이런 정도가 아니라 사회 문화적으로 같이 가면서 대기업이 이익 공유의 관점으로 중소기업 같이 가면서 자연스럽게 중견 중소기업의 임금이나 처우의 격차가 좀 줄어들어서 예. 청년들이 선택의 폭이 넓어지도록 이렇게 이제 정부 차원에서 먼저 노력하고 또 기업들에게 계도도 하고 또 제도적으로 정비하고 이런 노력들이 당연히 필요하지만 대승적인 차원의 합의가 좀 필요한 부분일 것 같아요. 그보다 이제 이런 정부의 노력보다도 더 우선되고 큰 것들은 노사정 어떤 고용의 문제는 정부 혼자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일자리 창출의 주체는 결국 민간에 있는 기업들이 대부분이라고 본다고 한다면 노사정의 큰 세 축에서 미래 세대 성장 동력인 우리 청년들에게 최소한의 기회를 부여해 줄 수 있도록 문을 좀 열어달라. 네. 청년들에게 베풀어 준다든지 청년들을 도와준다든지 이런 관점이 아니고 예. 청년들에게 기회를 주지 않으면 예. 국가의 미래 성장 동력이 상실한다는 그런 마음으로 같이 노사정 세 축에서 합심해서 예. 반 발짝 한 발짝씩 양보해 주셔서 새로 진입하고자 하는 청년들에게 기회를 열어주는 것이 가장 우선이고 절실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사실 이 취업을 목표로 하는 청년들은 특히 수도권에 많이 몰려 있어서 그렇지 지역에도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상대적으로 취업의 사각지대, 좀 소외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분들에게 어떤 정보를 제공한다든가 하는 측면에서의 청년위원회 계획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지금 진행자님 말씀해 주신 대로 지역에 가면 정말 정보의 격차라든지 또는 같은 정보를 접하고 그거를 판단해서 어떤 액션으로 옮길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 많은 격차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특히 지역 맞춤형 일자리 같은 것들이 저희가 많이 지방자치 발달되고 산업도 많이 고루 퍼졌지만 여전히 청년들이 원하는 만큼 그 단계까지는 오지 못하다 보니 예를 들어 어느 지방 특정 지역 같은 경우는 다 청년들이 외지로 나간다라고 또 아우성이기도 하고 이런 문제들이 이제 많이 산재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청년위원회에서는 저희가 청년 버스라는 것들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전국 각지에 저희를 원하는 곳에 저희가 찾아다니면서 각 분야별 전문가, 산업인력공단이라든지 코트라라든지 금융감독원이라든지 이런 데에 각 전문가분들께서 현장에서 1대1로 맞춤형으로 상담을 해줍니다. 일자리에 대한 부분, 취업에 대한 부분, 진로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까지 상세하게 상담을 해줘서 지난 그 2년 동안에 저희가 약 6,600명을 1대1 상담을 했고 약 22,000명이 넘는 청년들을 집단적으로 같이 이렇게 만나왔습니다. 올해도 약 35회 이상을 각 지역을 돌면서 저희가 전문가분들과 함께 그렇게 1대1 상담을 해드릴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청춘 순례, 특히 이제 인문학이라든지 문화체육 예술 부문이라든지 여대생이라든지 상대적으로 취업이나 진로에서 좀 더 소외됐거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먼저 새로운 일을 일을 만들어서 길을 개척한 선배라든지 또는 취업에서 어떤 특이한 스토리를 가지고 다른 분들의 귀감이 될 만한 이런 분들이 같이 무박 2일 캠프를 하기도 하고 그 노하우를 전수하기도 하고 또 멘토링을 하기도 하고 또 해외 진출이나 이런 부분도 역시 그 멘토분들이 같이 전수해주는 이런 것들을 전국 각지 지역을 돌면서 저희가 같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취업률을 계산을 할 때요. 단순히 수치에 집착을 하다 보면 이 취업의 질, 어떤 일자리냐에 대해서는 좀 놓치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작년에 뭐 사회적으로 또 굉장히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던 웹툰 드라마 바로 미생이라는 건데 비정규직 문제를 적나라하게 좀 다뤘습니다. 많은 공감도 있었고 울림도 있었는데 비정규직 문제 일자리는 앞으로 어떤 식으로 좀
개선이 되고 해결이 돼야 한다고 보시는지요? 예, 지금 이제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저희 대한민국이 갖고 있는 특수성 중에서 네. 간접 고용이라든지 각종 이제 비정규직 예. 부분이 굉장히 광범위하게 채용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OECD 기준과 저희 대한민국의 비정규직 개념은 다릅니다. OECD에서는 범용해서 비정규직이라는 단어를 쓰지는 않더라고요. 다르긴 하지만 예를 들어 기본적으로 OECD에서 약 11.8% 정도의 비정규직을 갖고 있는 반면에 네. 그 스탠다드를 그대로 적용했을 때 대한민국이 약 22.4% 전 국민을 기준으로 했을 때요. 예. 22.4%의 비정규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청년들은 첫 번째 일자리, 입직을 할 때 갖는 비정규직 비율이 34.8%입니다. 예. 약 35%의 청년이 첫 일자리를 비정규직으로 가다 보니 이런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아까 실업률이 약 10.7%라 했는데 현장에서는 무슨 얘기냐? 그보다 훨씬 체감 실업률이 높지 않느냐? 그렇죠. 모 경제연구원에서 38%라고 체감 실업률을 발표하기도 했는데 왜 그럼 그런 현상이 오냐면 입직하는 단계에서 비정규직 간접 고용 형태가 많다 보니 체감적으로 느낄 때에는 훨씬 더 심지어 취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정확하게 제가 취업했다 말했다 이런 개념이 덜한 즉 체감 실업률이 훨씬 높게 되는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 있습니다. 특히 열정페이 문제가 이제 미생으로 대두되는 열정페이 문제가 광범위하게 대두돼서 예. 저희도 작년 6월에 청년 고용 실태에 대해서 현장 조사를 했습니다. 2030 정책 참여단과 함께 청년들 인턴 알바 실태에 대해서 조사를 했고 약 36%의 청년들이 부당한 행위에 대해서 다 경험을 했다라고 네. 얘기를 하고 있고 그중에 74% 이상의 청년들은 부당하게 처음에 쓰여진 입사 공고라든지 내용에 쓰여진 거랑 달리 했을 때에도 예. 항의를 하거나 예. 어떤 문제 제기를 하지 않고 그냥 참고 넘어갔다라고 답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저희 대한민국의 고용 현실인 거죠. 그래서 저희도 2030 정책 참여단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지금 알바라든지 인턴이라든지 간접 고용, 비정규직 문제들을 같이 개선해 나간 노력들을 하고 있고 그중에 가장 크게 저희가 착한 알바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현실이 어렵지만 어떤 나쁜 쪽의 알바를 찾기는 쉽겠죠. 그런데 그보다는 착한 알바를 통해서 현실이 이렇게 어렵지만 이런 방법도 있더라라고 하는 어떤 솔루션, 사회적 방향성을 저희가 같이 모색하기 위해서 큰 일간 언론사와 함께 저희가 착한 알바를 같이 알바몬하고 같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새로운 방향의 어려운 환경을 갑자기 저희가 개선할 수 없지만 이렇게도 할 수 있구나라는 어떤 솔루션적인 것들을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저희 OBS에서도 몇 차례 좀 보도를 해드린 적이 있는데 예, 예. 뭐 아르바이트의 고용 형태가 무조건 나쁘다, 무조건 하지 말아라가 아니라 예, 예. 제대로 된 대우를 받고 제대로 된 환경에서 근무하게끔 했으면 좋겠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예, 근데 보도 내용을 보면 해고를 비롯해서 그냥 문자로 한다든가 예, 예. 뭐 전혀 계약서상 뭐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근무를 강요당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아르바이트생들도 그들의 목소리를 좀 내기 시작을 했단 말이죠. 예, 예. 어떤 변화가 있을 수 있을까요? 실제로 이제 가장 예를 들어서 정규로 고용하기 어려운 문화예술, 영화 이런 데서 지난번에 뉴스에 많이 이제 보도됐듯이 그 국제시장 예. 그 촬영팀이 표준 표준 계약서요. 근로계약서를 작성을 하고 그에 따라서 실제 지키려는 노력들을 해왔다라고 예. 이제 그렇게 모범 사례로 나오듯이 우리 사회가 그런 스탠다드를 통해서 많이 변화해 갈 것이고요. 저희가 착한 알바를 하면서 저도 이제 알게 됐는데 영국에 보니까 유스 차터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 청년을 고용할 때는 어떻게 하자라는 어떤 사회적 합의를 위해서 저희도 같이 노력을 하고 지금 현재 고용노동부에서 청년 알바라든지 그런 단기 고용 실태에 대해서 큰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를 통해서 올해 아마 6월, 7월 되면 고용부에서 그에 따른 여러 가지 대책들을 발표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예. 것들이 제도적으로, 법적으로 보완되면서 어느 정도 알바가 무조건 나쁘다가 아니라 부당한 알바, 정말 악의적으로 악용하는, 활용하는 이런 부분들이 많이 배제돼서 간접 고용을 할 수밖에 없는 어떤 형태의 일들도 있잖아요. 네. 예, 그런 것들에 있어서도 좋은 솔루션으로 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마련되도록 저희도 같이 현장에서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예, 지금 이제 아르바이트의 개념에서 좀 더 확대된 것일 수도 있는데 예, 예. 기업이나 직장들이 청년들을
뭐 고용을 하면서 뭐 단순 계약직이라든가 예. 뭐 프리랜서 형태로 고용을 하면서 뭐 열정페이를 강요하거나 네, 네. 이것을 악용하는 사례들도 예.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뭐 구직자 입장에서는 혹시 내가 예. 이것을 참고 일하면 정규직이 되지 않을까? 네, 네. 이런 막연한 기대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이 문제는 어떻게 좀 해결이 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한 74% 이상이 네. 실제로 이제 문제 제기를 하지 예. 않았다라고 하기도 하고 아마 제가 청년위원장이 최고의 열정페이인 것 같습니다. 그 사람들이 저한테 이제 가끔 비싼 나랏돈 받아서 왜 그밖에 못하냐 이렇게 이제 네. 질책해 주시는 분들도 계신데 청년위원장 공식적으로 급여가 없습니다. 그러신가요? 농담이고요. 예. 실제 이제 그러한 열정페이 이 부분이 하루아침에 우리가 단순히 어느 한 작업장, 한 사업장 이런 데서 개선된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네. 우리 사회 문화적으로 그런 것들을 계속 악용하고 부당하게 활용하는 것들이 먹혀드니까 현재까지 온 측면이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고용부나 이런 데 예. 법적인 부분들 또 저희가 이 청년 대외활동 그리고 이런 알바 인턴에 대해서 좋은 지침 가이드를 해서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300여 개의 공기업이나 사업장들에 이제 배포를 하고 있고 예. 계속해서 저희 청년 포털 홈피에도 그런 실태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 쪽이고 나쁜 거에 대해서는 저희에게 신고도 해주시고 하는 것들을 오픈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공인 노무사분께서 그런 부당한 거에 대해서 직접 상담도 하고 법적인 구제 방안 이런 것들도 같이 지금 저희가 전문가 그룹으로 등재돼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갖춰지고 사회적으로 대합의가 이루어져서 정말 미래 세대 성장 동력으로 인정받고 하고 같이 가다 보면 하루아침에는 좀 어렵더라도 분명히 문화적으로 정착되면서 예. 같이 함께 성장하는 걸로 갈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렇군요. 뿐만 아니라 일을 하더라도 이제 제대로 된 대우, 최저임금에 대한 요구 좀 높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사회적으로 굉장히 큰 목소리가 나오고 있었고 예, 예. 최경환 부총리도 이 부분을 언급을 하기는 했었습니다. 네. 위원장께서는 최저임금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지요? 제가 우리 청년들과 무박일 캠프라든지 수많은 이제 멘토링 프로그램 또 도시락 토크 등등을 하면서 청년들에게 묻습니다. 예. 이게 이제 어르신들께서 아마 청년을 이해하기 어려운 포인트 중에 가장 하나였을 것 같은데요. 예. 일자리가 많은데 지금 구인을 하고 있는 곳은 많은데 왜 너희들 가지 않니? 예. 요즘 아이들은 빠져서 도전 정신이 부족해서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근데 제가 바라보는 청년들은 결코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현장에서 물어봅니다. 우리 청년 대학생들에게 왜 최저시급 5,580원짜리 일은 하면서 예를 들어 5,580원 하면 아마 116만 원 정도 될 거거든요. 월급으로 네. 하면. 그러면서 왜 200만 원, 180만 원, 200만 원짜리는 안 하니? 예. 하고 제가 이제 묻습니다. 우문현답이 돌아옵니다. 5,580원짜리를 내가 하지만 내가 좋은데 대기업 또 내가 원하는 꿈을 이룰 수 있다는 그런 희망 때문에 제가 알바 인턴을 하더라도 또 이런 서비스업 질이 좀 낮은 서비스업을 하더라도 이런 걸 합니다. 예. 이런 답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문제로만 놓고 본다 그런다면 뭐 여러 가지 측면이 있겠습니다. 노동 생산성 측면도 있고 뭐 각 이제 분야별로 사측과 노측과 여러 정부 측의 입장들이 다르긴 한데 예. 저희가 이제 OECD 기준으로 봤을 때 그 실질 구매력 기준으로 보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OECD 기준에서 그냥 일반적인 수치의 최저임금으로 보면 저희가 중간 정도에 있습니다. 네. 그런데 실질 구매력으로 보면 아주 하위권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측면을 감안해서 실질 구매력, 물가에 연동돼 있는 그 실질 구매력 기준에서 예. 어느 정도 높여주는 측면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다만 이것들이 일률적으로 모든 기업에 다 올려라 했을 때 분명히 부담되는 측면도 있고 할 겁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선별적으로 예를 들어서 몇 인 이상이라든지 매출액 얼마라든지 여러 기준들이 있겠죠. 그런 것들을 통해서 기업들에게도 일방적으로 어떤 희생만을 강요하는 이런 측면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윈윈할 수 있는 그런 접점이 있을 거라고 분명히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선별적으로 올려나가는 것들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실질 구매력이 떨어진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특히 청년 취업자 또는 청년 근로자들이 주거 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이 어마어마하게 높아진다라는 거죠. 최근에 더군다나 뭐 집을 구매할 수 있는 자가를 소유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고 그러다 보니 전세
기숙사가가 상당히 고공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앞으로 이런 현상이 더 심화되는 거 아닌가 네. 하는 걱정이 드는데 청년 주거 비용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선 대학 기숙사 문제를 보시면 모 대학에서 지역에 무슨 환경위원회 이런 데서 이제 환경 파괴 문제를 들어서 기숙사 건립을 이제 반대를 하고 있고 서울 시내 사립대학 4군데에서 이미 큰 그런 홍역들을 또 치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숙사 수용률을 보시면 전국 평균이 약 16.9% 정도 됩니다. 예. 근데 서울은 10.7%인데 최근에 이제 좀 보강돼서 약 13% 수준으로 올라왔다고 합니다. 그래도 보시면 그러면 나머지 학생들은 다 원룸이라든지 옛날 저희 학교 다닐 때처럼 하숙자치가 지금 거의 없어졌지 예. 않습니까? 그럼 원룸의 문제로 많이 이제 기결이 될 텐데 홍제동에 있는 그 행복기숙사 같은 경우에 약 280실에 560여 명의 대학생들이 13만 원부터 19만 원 사이에 그 저렴한 비용으로 아주 만족할 만한 그런 기숙사 여건으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예. 대학이 이제 민자 기숙사는 그보다 좀 비싸지만 아무래도 밖에보다는 이제 좀 저렴하게 가고 하다 보니까 지역에 이제 원룸을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과의 사회적 그 충돌이 자꾸 이제 일어나고 있는 현실이지만 넓게 봐서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접점들을 찾아서 예를 들어서 기숙사 내에 그 지역의 사회적인 커뮤니티를 만들어준다든지 지역 청소년들을 위한 어떤 공부방을 제공해 준다든지 이런 방법들을 통해서라도 좀 합의점을 찾으셔야 될 것 같고요. 왜냐하면 단기에 그렇다고 기숙사를 진다고 해서 갑자기 그 수용률이 뭐 엄청나게 올라가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이걸 어떤 그 지역 주민분들과의 그런 이해상충 문제로 계속 갈 수는 없다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원룸의 경우에 저희가 올 1월에 청년 주거 실태를 조사해서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청년의 78.9%는 주거 비용을 부모님께 의지해서 씁니다. 즉 청년 주거 문제 이퀄 부모님 문제입니다. 예. 등록금도 마찬가지지만 주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대부분이 원룸 형태의 주거를 하고 있었는데 서울 시내 물론 지역별로 편차가 큽니다만 평균적으로 원룸 월세가 43만 원, 관리 비용이 5만 8천 원대였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관리비에 대해서 규정이 없습니다. 법적 규정이. 그러다 보니 이 관리비가 이 원룸 가격을 올리는 수단으로 악용되기도 하죠. 뭐 포함이냐 개별 부담이냐 그렇죠. 이 내용이 이거에 이제 따라서요. 상세돼서 공지하는 게 없으니 예. 집합 건물은 아시다시피 아파트 형태의 150세대 이상의 집합 건물은 이 관리비 표준 규약에 따라서 아주 정확하게 관리가 되고 있는 게 현실인데 예. 이 소규모의 주택들은 그게 없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가 그 조사 결과를 토대로 건설교통부 관계자분들하고 미팅을 하면서 이런 부분의 틈새 부분도 같이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예. 그 다음에 좋은 원룸 사용서라고 해서 저희가 네. 책자와 저희 청년 포털에 원룸의 계약 단계, 그러니까 구하는 단계부터 계약 단계, 나중에 계약 해지에서 보증금 및 나머지 돈에 대해서 경비에 대해서 처리하는 부분까지를 1년의 시리즈로 만들어 갖고 임대 스텔라라고 하는 짧은 동영상을 4편 시리즈로 만들어서 네. 저희가 배포를 했습니다. 뭐 예. 유튜브에도 다 배포돼 있고 해서 이 원룸을 구하는 단계부터 이 계약 해지하면서 돌려받는 단계까지를 아주 쉽게 예. 청년들이 그런 법적 계약서 이런 걸 잘 모르기 때문에 예. 그런 걸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지금 같이 노력을 하고 있고요. 신혼부부들 행복주택 이런 예. 형태도 아쉽게도 우리 젊은 사람들 청년들은 법적인 개념의 사회 취약계층이 아닙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어떤 노약자분들이나 장애우 분들처럼 법적으로 취약계층으로 분류돼서 행복주택을 배정받는다든지 이런 것들이 아니었습니다. 네. 지금 그래도 당정청 같이 노력하면서 좀 더 비율이 반영되고 한 측면은 있지만 보시다시피 행복주택이 처음 계획해서 발표했던 것보다 진행 속도가 더딥니다. 더디죠. 지역에서 이제 임대주택 형태가 되다 보니까 어떤 각 지역에서의 지역 반발도 이기주의나 많고요. 반발들이 이해관계가 많고 상충이 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우리 사회에서 좀 어느 정도 합의점이 이루어져서 젊은 사람들에게 어떤 주거 비용 부담 줄이는 부분 그리고 좀 날개를 피면서 일을 할 수 있게 기회를 열어준다는 측면으로 폭넓게 접근들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 모르셨던 분들은 임대 스텔라 참고하시면 예. 우린 언제나 답을 찾을 뭐 것이다. 임대 스텔라라고 답을 검색해 좀, 보시면 예. 예, 쉽게 계약 내용이나 그 법적으로 피해를 봤을 때 구제받는 방법들이 잘 적시돼 있습니다. 그렇군요. 영상으로 짧은 영상으로 돼 있기 때문에 아주 쉽습니다. 지금 영상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좀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이렇게 어려워하는 청년들을 위해서 직접 노래를 쓰시고 예. 가사를 쓰시고 뮤직비디오도 만드신 걸로 예, 알고 예. 있습니다. 이건 어떤 내용이었나요? 제가 이제
만 9년 이제 10년 전 2006년부터 해서 청년들과 함께 진로 고민하고 하는 우리 동생들에게 제가 어렸을 때 겪었던 많은 시행착오를 조금이라도 압축적으로 덜 겪고 빨리 어떤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같이 이제 점프투게더라는 멘토링을 계속 해왔는데요. 그러면서 청년들이 계속 현장에서 고뇌하는 거, 애환으로 삼는 것들, 그런 것들을 보면서 가장 청년다운 청년의 눈높이에서 소통하는 게 소통, 교감, 공감하는 것이 최고의 솔루션이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뭐 제가 놀고 싶어서 뭐 놀기를 좋아해서 노래를 한 건 아니고요. 청년들의 취업, 그다음에 결혼 문제, 주거 문제, 창업 문제들을 다 가사에 이렇게 나름 시적으로 녹여서 청년들이 애환을 토로하면 제가 격려하고 하는 형태로 해서 아마 우리나라 뮤직비디오 사상 가장 많은 청년이 등장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지난 4개월 동안 청년들과 함께하는 현장에서 같이 청년들과 같이 그 노래를 부르면서 때로는 위로받기도 하고 그보다는 자기 스스로 결론을 내리고 그 결론 내는 솔루션에 따라서 액션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함께 마음을 모아나가는 그런 과정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짧은 노래 한 곡이지만 큰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또 순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취업이 어렵다 보니까 창업으로 눈을 돌리는 청년들도 많지 않습니까?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될지 모를 때 이때쯤 국가가 뭔가 도움을 주고 컨설팅을 해주고 이런 노력들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이미 이제 아시다시피 저도 창업 전도사라고 그 수없이 창업을 독려하고 강조하면서 현장에 창업에 대해서 또 창업 정신, 도전 정신에 대해서 설파를 하고 있지만 제가 강조하는 것은 엄밀히 보면 창업 그 자체가 아니라 창업 정신, 도전 정신입니다. 즉 지금 조사 결과를 보시면 우리나라 창업자들의 63%는 준비되지 않은 창업을 했다라고 나와 있고 평균적인 창업 준비 기간이 약 8.7개월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8.7개월 속에는 직장을 다니면서 준비한 기간이 들어있기 때문에 실질 창업 기간을 보면 그보다 훨씬 짧죠. 그런데 많은 분들에게 또 여쭤보면 창업할 때 가장 두려움이 뭐냐? 실패에 대한 두려움. 그 실패에 대한 두려움 중에 핵심이 뭐냐 했을 때 연대보증 문제죠. 자기만 잘못되는 건 어떻게 감수한다 치는데 우리나라가 투자 형태가 아니라 융자 위주의 어떤 금융이 오랫동안 관례처럼 왔었고 그를 통해서 빌릴 때 제3자 연대보증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부모, 형제, 친구들 막 많이 이렇게 같이 어려워지는 같이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고 실제 저희가 조사를 해봤을 때 91%의 부모님은 내 자녀가 실패할까 봐 그래서 50%의 부모님은 창업에 대해서 반대한다라고 답을 하고 있습니다. OECD의 조사를 보시면 창업 선호지수, 그러니까 미국이 77% 정도로 압도적으로 우수하고 저희 대한민국은 약 36% 수준으로 꼴찌에 있습니다. 창업을 좋아하는 또 창업을 독려하는 그 비율에 있어서는. 그 원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가장 클 것인데 연대보증, 제3자 연대보증은 지금 이미 작년 5월 달에 해소한 걸로 돼 있죠. 현실에서는 일부 이제 그렇게 운용되는 측면이 있지만 그건 장기적으로 없어질 거라고 보고요. 제가 아까 강조드린 창업 준비, 최소한 창업 준비만큼은 대한민국이 세계 그 어떤 나라보다 좋은 조건을 갖고 있다. 아니라고 말씀하신 분들도 계신데 제가 모바일로 몇 번만 좀 두들겨 보시라라고 말씀드립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런가요?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창업 조사 기관마다 다 다르고 하지만 창업하는 단계, 준비 단계까지 약 2만 달러가 소요된다고 합니다. 아마 저희 대한민국의 많은 창업 준비하는 분들에게 여쭤보면 2만 달러 있으면 그걸로 아마 그냥 창업한다고 말씀하셨을 겁니다. 그런 정도로 2만 달러면 2천만 원 정도인데. 그렇죠. 그런데 저희는 어느 측면이냐면 지금 맘만 먹고 제가 다리품 팔고 손가락품 좀 팔면 예를 들어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창업사관학교라든지 뭐 각종 창업 지원시설 각 대학에 창업센터가 약 160개 대학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창업센터 또는 창업보육센터 그리고 각 지자체들 또 서울시 SBI 각 인큐베이팅 센터 이런 것들이 그리고 민간에 이제 요즘은 구글 또 새로 나오는 뭐 요즈마 이런 데서 막 그 인큐베이팅 센터 같은 것도 만들고 거기서 정보 전달이나 교육 이런 것들을 하는데 찾아보시면 대부분이 무료거나 무상입니다. 그러니까 창업 준비 단계에서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다리품 팔고 열심히 자기가 노력하면 얼마든지
준비 전 단계, 예를 들어 사업 계획이 타당한지, 재무적인 계획이 타당한지, 이게 마케팅적인 요소에서 성공 가능성이 있는지 등등의 어떤 기초 준비 파악해서 갈 때까지 열심히 노력만 하면 큰 비용 안 들이고 그래도 할 수 있는 제반 인프라는 돼 있다. 네. 그런데 아마 현장에서 그런 것들이 부족하다라고 늘 말씀하시는 건 본인이 원하는 적확한, 정확한 정보를 빨리 접근할 수 없다는 측면이었을 겁니다. 네. 창업 환경에 대한 지수가 대한민국이 이 전 세계 186개 나라를 조사했을 때 34등이었습니다. 그런데 창업할 수 있게 도와주는 그 지수에서 지금 17등 이내로 올라왔습니다. 네. 빠른 속도로 올라왔습니다. 즉 예를 들어 창업 단계를 인허가 등록하고 하는 단계들이 8단계 이렇게 됐던 것들이 약 4단계로 줄어 있습니다. 간소화됐군요. 예, 간소화돼 예. 있고 그다음에 각종 특히 이제 창업자들이 가장 원하는 금융적, 자본적 지원 부분에 있어서 네. 다양한 형태로 예비 창업자 단계, 창업 준비 단계, 창업자 단계, 그리고 기술 사업화, R&D 이런 것들로 다 세부적으로 나뉘어서 많은 재정적 지원들이 이루어지고 있으니 제가 보기에는 중소기업진흥공단이라든지 또 저희 청년 포탈에 창업을 쳐보시면 예. 많은 지원책들을 저희가 계속 소개를 하고 있고 새로 나오는 제도들도 계속 저희가 페이스북 등을 통해서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열정을 갖고 노력해 주시면 크게 비용 들이지 않고 준비 단계까지 잘 갈 수 있다. 네. 창업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준비된 창업만이 성공을 할 수 있다. 예. 그렇군요. 청년위원회에서는 올 한 해도 여러 가지 사업들을 추진하고 계신데요. 특히 올 한 해 이것만은 좀 중점적으로 추진해서 꼭 어느 정도의 성과를 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계신 부분이 있습니까? 뭐 여러 일들이 다 욕심을 예. 부리고 싶지만 네. 역시나 계속 강조드린 대로 우리 청년들 일자리 문제에 있어서 굉장히 고통받고 특히나 어떤 진입의 기회를 마련하는데 여러 어려움들이 있는데 예. 꼭 우리 사회 제가 계속적인 뭐 언론이든 직접적인 대면 접촉을 통해서 간절히 호소드리고 있지만 노사정 또 아까 이제 학교 대민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서 우리 청년들이 최소한의 출발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부여해 주는 부분에서 네. 꼭 그런 법적 제도적인 그런 환경들을 만들고 싶고 지금 입직 연령이 만으로 23.5세가 됐습니다. 공무원은 28.7세가 됐고요. 네. 그렇게 이게 만이기 때문에 굉장히 늦은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조금이라도 땡겨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고 아까 원마운트 영동시장의 영원 프로젝트라든지 캠퍼스 푸드트럭 같은 경우도 저희가 푸드트럭 자체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사회에 이런 갈등을 최소한도로 저희가 같이 합의를 이루면서 청년들의 창업 교육부터 훈련 그리고 실전 창업까지를 1년의 시리즈로 이어지도록 민관이 같이 노력하는 어떤 그런 방향성, 사회적 메시지를 제시하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이 메아리 쳐서 전국 방방곡곡에서 노블리스 오블리제 차원에서 예. 청년들이 맘 놓고 장사도 할 수 있고 또 더 기술적 창업 이런 것들을 활발히 할 수 있도록 취업이든 창업이든 그런 일자리 문제에서 조금이라도 나아지도록 노력하는 게 올해의 소원입니다. 그렇군요. 꼭 그렇게 됐으면 좋겠네요. 예. 신용환 위원장께서는 최근에 대한민국 청년 일자리 프로젝트라는 책을 쓰셨습니다. 예, 어떤 내용이고 또 집필하시게 된 계기는 어떤 건지 궁금하네요. 제가 현장을 다니면서 예. 많이 놀랐습니다. 네. 청년 문제가 심각하다, 청년 일자리 문제가 심각하다. 특히 최근 한 두어 달 언론에서 집중적으로 보도를 네. 해주고 하면서 심각하다라고들 말씀하시는데 정작 어르신들께서도 정작 어떤 부분이 심각하고 무엇이 키포인트인지 예. 또 우리 청년들도 다 심각하다라고는 하는데 크게 어느 부분들이 크게 걸리는 부분인지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진짜 심각한 문제, 현상,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점들을 알아야 그에 따른 제가 대처할 수 있는 방법, 솔루션을 낼 텐데 그에 대해서 정확히 모르거나 정보 전달이 안 된 경우가 많았습니다. 구체화하지 못했던 거죠. 서로 예. 정보를. 그래서 예. 제가 아예 직접적으로 대한민국 청년 일자리 프로젝트라고 제목을 달아서 예. 정부에서 해주고 있는 각종 지원 정책들, 취업에 대한 거, 창업에 대한 거, 해외 진출에 대한 거 이런 것들을 다 적시를 하고 하면서 예. 궁극적으로 청년들이 이 책을 통해서 얻기를 바라는 것은 세부적인 정보는 요즘 인터넷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세부적인 정보를 얻어라 이 부분이 아니고 종합적으로 이런 것들을 보면서
나의 번지수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 아하. 예를 들어서 미스매칭을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예. 미스매칭이라고 하면 사회적 스탠다드는 이미 객관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이고 저의 희망사항과 사회적 스탠다드의 갭이 미스매칭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제가 준비된 상황과 사회적 스탠다드의 갭이 미스매칭이죠. 제가 어디까지 준비되어 있는지를 한번 보고 스타트 라인을 정확히 설정하자. 그래야 내가 맞는 목표 지점을 도달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예를 들어 제가 0m 지점에 있는지 또는 준비가 안 돼서 뒤로 10m 지점에 있는지 다른 친구보다 또 준비가 잘 돼서 앞에 10m 지점에 있다면 그에 따라서 목표 지점 또 정확한 목표점을 수정해 나가고 또 맞춰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제가 원하는 건 정보 전달 이것만 단순히 얻는 게 아니라 나의 상황을 정확히 알고 스타트 라인을 재설정하자 이 부분입니다. 본인의 준비 여하에 따라서 준비된 상황을 보다 객관화해야 성공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예, 맞습니다. 사회적 스탠다드에 무조건 제가 따라갈 필요도 없고 예. 제 눈높이와 갭이 다른 부분에 절망할 필요도 없다 이거죠. 네. 뭐 3포 세대, 5포 세대 말씀드렸지만 청년들 보고 자화상 그리라고 하면 굉장히 좀 슬픈 느낌의 화풍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좀 힘내라고 한 말씀 하신다면 어떤 말씀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누가 농담하더라고요. 뭐 소크라테스 시대에도 네. 다 어렵고 요즘 청년들이 어떻다라는 말도 있다라고 예. 하고 아마 어르신들도 지나온 과정은 다 힘들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요즘 청년들은 기회조차 갖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일 힘들어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정책 당사자들 정부 열심히 뛰면서 청년들에게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서 노력을 할 터이니 각각의 우리 개별 청년들은 그런 부분에서 당장의 부분은 물론 어려움이 있어서 현실의 사회에 나가는 청년들에게는 정말로 가슴 아프고 먹먹하지만 그래도 큰 틀에서 많은 사회적 주체들이 노력을 하고 할 터이니 자기 자신의 아이덴티티를 정확하게 예. 가지고 자기 자신이 이 우리가 속해 있는 패러다임의 주인공, 역사의 주인이 된다는 생각으로 담대하게 전진을 해줬으면 좋겠다. 네. 당당하게 저희가 준비된 만큼 기회를 주십시오. 이거는 미래 세대 성장 동력입니다. 등등 예. 당당하게 우리 준비된 만큼 사회에 요청드리고 같이 가는 걸로 말씀드리자라고 이렇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시는 신용환 위원장님을 이렇게 뵈면 위원장님의 청년 시절은 어땠을까 궁금합니다. 예. 좌절을 겪고 본인이 스스로 체득한 어떤 노하우가 있으신 건지 네. 좀 듣고 싶네요. 저도 뭐 오남매 장남으로 네. 농사짓는 충북 청원의 시골에서 자랐습니다. 예. 제가 목소리가 왜 이렇게 크냐고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는데 중학교 1학년 때 이제 아버지 쓰러지시면서 저희 집 너머에 미호천이라고 하는 금강변이 있었는데 이 고수부지 한강 고수부지 같은 곳에 이제 소 말뚝을 꽂아놓고 늘 소리를 지르고 하면서 예. 이제 제 마음을 달래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네. 눈밭에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4살 된 막내 동생 손을 잡고 새벽에 소위 말하는 식량을 구하러 산비둘기, 들꿩 등등 얼어 죽은 그런 새들을 주워서 이제 식량을 하는 거죠. 갔을 때 눈길에 한 2시간을 헤매면서 표고차에 눈이 홀려서 표고차를 인지 못하고 계속 돌면서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아, 예. 그래서 그 뒤에 그렇게 하고 집에 돌아왔더니 이제 어머니께서는 텐마루에서 농약병을 두고 계셨던 순간이 있었습니다. 물론 네. 그 뒤로 지금 이날까지 단 한 번도 예. 어머니랑 그 대화를 해본 적 없지만 제가 일을 하면서 과연 그 시절 그 순간보다 더 힘든 순간이 있느냐. 즉 최악의 상상을 항상 가까이 하자. 예. 최악의 경우를 놓고 계속해서 시뮬레이션 하면서 과연 이것보다 더 힘든 경우가 있는가?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많은 기업들이 위기 경영을 외치고 있습니다. 예. 저는 이런 것들이 우리 청년들 생활화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보다 또 지금 내가 처한 상황보다 더 힘든 경우가 있는가? 내가 또 그런 것들을 돌파하지 못한 경우가 있는가를 놓으면서 최악의 상상 속에서 돌파구를 찾고 전진하는 모멘텀을 가져주면 좋겠습니다. 최악의 상황에서도 강인한 정신력을 잃지 않았던 것이 신용환 위원장의 현재 모습을 만든 게 아닌가 하는 생각 드네요. 과찬이십니다. 예, OBS 초대석에서는 이 초대해 주신 분들 모신 여러분께 책 한 권씩을 저희가 추천을 받거든요. 네. 청년들에게 추천해주고 싶으신 책 한 권 있으면 말씀해 제가 주시죠. 그동안 몇 권의 책을 썼지만 제 책을 권해드릴 수는 없고 괜찮습니다. 저는 우리 청년들에게
인문사회 역사적 그런 소양을 많이 가지라고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 이미 그것들은 올해 삼성에서 그 소위 말하는 SAT, SSAT 시험 메서도 예. 이렇게 나오고 있지만 직무능력 평가 시험. 예, 왜 많은 기업들이 그런 것들을 원하는지 2012년에 구글에서 약 6천여 명의 신입 사원을 뽑을 때 80% 가까이를 인문사회, 역사, 철학, 사회학, 심리학 이런 쪽에서 뽑았다고 합니다. 그럼 그분들이 테크니컬 베이스의 분들을 뽑다가 그렇게 뽑는 게 왜 그럴까를 잘 생각해 보면 아마 이제 시대의 흐름을 분명히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저 역시나 대학 다닐 때 뭐 학과 공부도 공부지만 역사, 철학, 심리학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예. 심리학은 나중에 제가 경영자로서 14년 동안 CEO 하면서 굉장히 많은 도움을 줬습니다. 그 베이스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역사라고 생각을 하고, 역사는 제가 권해드리고 싶은 것은 두꺼운 책을 보다 보면 또 중간쯤 가다 흥미를 잃으면 또 버리고 그렇죠. 포기하고 예. 앞에만 새까맣게 됩니다. 그래서 끝까지 못 가죠. 예, 뒤를 못 가기 때문에 얇은 책들 시리즈로 해서 예. 풀어 쓴 예를 들어 근대사라든지 이런 책들이면 좋을 것 같고, 예. 굳이 요즘 같으면 딱 집어서 하라면 유성룡의 징비라고 하는 책이 예. 나와 있습니다. 뭐 드라마로도 예, 방영을 하고 뭐 있고요. TV에 또 방영하고 하니까 더 관심도 많으니까 그를 통해서 진정한 리더십이라는 게 무엇인가, 진정으로 내가 객관화해서 국가와 사회를 바라보는 시각을 어떻게 정립하는 게 좋을 것인가, 그리고 앞으로의 나의 미래를 어려울 때 어떻게 설계를 하고 미래 또 내 뒤에 후배들, 후손들을 위해서 어떤 마음가짐으로 준비해야 될까, 이런 종합적인 것들을 잘 터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역사, 철학 이런 쪽에를 좀 보면 좋겠는데, 그 중에서 요즘 시류에 따라서 유성룡의 징비라는 예. 책을 한번 권하고 싶습니다. 사실 인문사회과학 역사가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인데 그것을 그동안 좀 등한시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예. 자, 오늘 너무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요.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한 말씀, 인사 말씀 해주시죠. 예. OBS 시청자 여러분, 부족한 그 소견에 젊은 청년의 말씀을 귀담아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청년들에게 우리가 너희를 도와줄게, 보호해줄게 등등의 어떤 동정이나 보호의 대상으로 봐주지 마시고, 어른들과 함께 시대를 같이 만들어 나가는 미래세대 동력, 미래세대 대한민국의 주인공이라는 그런 관점으로 저희 청년들에게, 특히 청년 일자리는 백년지 대계라는 마음으로 같이 사회적 대타협을 이뤄주는데 앞장서 주시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모든 마음이 모아져서 저희가 청년의 기운을 잔뜩 모아서 대한민국 모든 청년들이 날개를 활짝 펴고 나가는 그날까지 우리 OBS 시청자 여러분 화이팅! 네.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신용환 예. 위원장님. 예,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자, 3포 세대, 5포 세대 말씀드렸죠. 이제 꿈과 희망까지 포기하는 7포 세대까지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젊은 청년들에게 꿈과 희망, 그들에게 다시 돌려주기 위해서, 또 대한민국 100년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다 같이 손잡고 함께 나아가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OBS 초대석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고맙습니다.